네, 반갑습니다. 쉬운 코드입니다. 오늘은 자바 언어를 통해서 OS에서 배우는 레이스 컨디션을 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스 컨디션은 잘 아시죠? 이 레이스 컨디션은 두 개 이상의 스레드가 혹은 두 개 이상의 프로세스가 같은 데이터에 대해서 동시에 접근해서 조작을 하려고 시도를 할 때 실행 순서에 따라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상태, 그런 상태를 레이스 컨디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레이스라는 게 이제 서로 다른 스레드들이 혹은 서로 다른 프로세스들이 동시에 막 경합하면서 서로 경주하듯이 같은 자원을 사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상태에서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그것을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OS에서 이 레이스 컨디션을 설명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전형적인 예제가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자, int a라는 변수가 하나가 있고 이 a라는 변수에 1을 추가하는 코드가 있는데 이 코드를 두 개의 스레드가 동시에 수행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실은 a가 지금 초기값이 0이기 때문에 0에서 얘네들이 둘 다 플러스 1 하는 거니까 사실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값은 a가 최종적으로는 2가 될 거라는 걸 기대를 한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막상 이 코드를 수행을 하게 되면 타이밍에 따라서는 2가 아닌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게 이게 이제 전형적으로 우리가 레이스 컨디션 설명할 때 배우는 예제인 겁니다. 자, 이것을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데 실제로 정말로 그렇게 동작하는지를 보고 싶잖아요. 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오늘 자바 코드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은 이 변수 a를 여러 스레드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 스태틱 필드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이스 컨디션이라는 이 클래스에서 스태틱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할게요. 스태틱 변수로 int 타입의 count라고 하겠습니다. count라는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레이스 컨디션이 발생하는지를 보려면 자바 자체는 멀티스레딩 기반으로 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스레드들을 지금 여러 개 만들려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재현하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스레드들을 한 100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100개를 만들어서 리스트에 담아야 되기 때문에 리스트를 이렇게 선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임포트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름은 threads라고 하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array list라는 구현체를 사용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일단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100개를 넣어야 되니까 이제 100개를 넣는 코드를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i는 0을 하고 그 다음 i는 100개 그 다음 i는 루프를 돌면서 이제 이 안에서 여기에다가 이제 add new thread를 넣어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런업을 객체로 넣어줘야 되겠죠. 지금 이 thread에 대해서 엄청 자세하게까지는 지금 한 땀 한 땀 설명을 안 할 겁니다. 어느 정도 아실 거라 가정을 하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코드 보시면 이제 new thread를 통해서 총 100개의 thread를 생성을 해줬고 각 thread에 이렇게 new runable이라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객체를 넣어줘서 실제로 이 thread가 실행을 하게 되면 이 run이라는 메서드 안에 짜여진 그 코드를 실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위치에다가 1을 더하는 코드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스레드를 만드는 것까지는 끝났어요. 자, 그리고 사실은 여기를 람다로 바꿀 수가 있는데 인텔리제이가 제한을 해주기 때문에 바로 람다로 바꿔보면 자, 람다 표현식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람다에 대해서도 지금 자세히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스레드들은 다 만들어 놨고 이제 스레드들을 시작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작을 시키기 위해서 포문을 좀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포문이 하나 만들어졌고 스레드에서 이제 스타트라는 메서드를 호출해주면 이제 스레드들이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짠 코드를 좀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지금 이 메인이라는 메서드가 있고 자바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메인 메서드를 실행하는 메인 스레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레드를 이제 메인 스레드라고 할게요. 이 메인 스레드가 있고 자, 얘가 이제 이렇게 쭉 코드 실행하면서 이 포문을 돌면서 스레드를 100개를 만든 거죠. 스레드를 100개를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포루프가 쭈르륵 진행을 하면서 여기서 이제 얘네들이 시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준 거예요. 쭉 시작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스타트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이제 컨커런트하게 이렇게 스레드들이 동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이제 수행을 했으니까 자, 이제 아래쪽에서 한 번 더 코드를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결국 이제 프린트 출력을 해보는 거잖아요. 이 스레드들을 다 수행을 하고 나서 100개가 하나씩 일을 더했으니까 최종적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결과는 100이 나오기를 기대를 하겠죠. 그래서 카운트를 출력을 해보는 코드까지 이렇게 넣었습니다. 자, 근데 사실은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출력하는 코드를 이렇게 짰지만 어떤 문제가 있냐?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사실 이거잖아요. 이 스레드들이 모두 수행이 다 끝난 뒤에 이 println이라는 코드가 호출되기를 기대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림상으로 그려보면은 이렇게 이제 만약에 요쯤에서 모든 스레드들이 호출이 다 끝났다. 카운트를 일씩 증가시키는 코드 호출이 다 끝났다. 그러면은 요쯤 뒤에서 이제 println을 해주기를 기대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우리의 바람일 뿐이고 실제로 현재 상태에서는 이게 이 위치에서 호출될지 이 위치에서 호출될지 이 위치에서 호출될지 모르는 겁니다. 어디서 호출될지. 왜냐하면 메인 스레드도 어쨌든 스레드이기 때문에 다 이게 이제 동시성으로 컨커런트하게 동작을 하게 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사실은 다 호출이 끝난 다음에 이 프린트 ln을 해야 제대로 검증이 될 텐데, 실제로는 지금 어디에서든 다 호출될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검증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모든 스레드가 실행이 종료되는 타이밍이 지금 이 부분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뒤에 이 프린트 ln이 호출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한 가지 코드를 더 짜줘야 됩니다. 어떤 코드를 짜줘야 되냐, 이 프루프 아래쪽에서 다시 한번 루프를 돌아야 돼요. 다시 한번 루프를 돌아서 이 스레드에 대해서 조인을 해줘야 됩니다. 조인. 이렇게 조인을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는 거냐면, 자 보세요. 지금 여기서 이제 다 스레드 출발을 시켰고, 그 다음에 이제 요 타이밍에서 다시 루프를 돌면서 조인을 시키는 코드가 이 순차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쭉 실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 포루프가, 그러면 이 메인 스레드가 이 첫 번째 스레드에서 이제 조인을 걸게 되면 얘는 아직 지금 완료가 안 된 시점이기 때문에 이 완료가 끝날 때까지 이 메인 스레드가 이 스레드를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조인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조인에 지금 파라미터로 전달된 값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 메서드 호출하면서, 그러면 저 조인 메서드를 호출하게 되면 이 스레드가 끝날 때까지 이 메인 메서드는 영원히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기다렸다가 이제 끝나면 포루프가 돌고 있었으니까 그 다음 스레드에 대해서 똑같이 조인을 걸겠죠. 근데 그 다음 스레드는 이미 끝나 있다. 그러면 또 그 다음 스레드로 가서 조인을 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쭈쭈쭉 하다가 만약에 여기 스레드를 갔는데 이 스레드가 실행을 하고 있었는데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으면 그러면 이제 메인 스레드가 여기서 이제 조인을 걸게 될 거고, 얘가 끝날 때까지 또 이 메인 스레드는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얘가 끝나면 그 다음 스레드를 또 확인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쭉 이렇게 루프를 돌면서 조인을 걸기 때문에 결국은 이 부분, 우리가 기대하는 이 부분에 올 때까지, 그러니까 모든 스레드들이 이렇게 실행이 될 때까지, 완료가 될 때까지 이 메인 스레드는 기다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프린트 ln을 하는 거니까 결국은 그때 이제 이 출력값을 보면 레이스 컨디션이 발생했는지 안 발생했는지를 검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코드를 짰으니까 이제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실행을 해보면 100이 나왔습니다. 뭐 타이밍상 그럴 수 있으니까 또 실행을 해볼게요. 또 100이 나왔어요. 다시 또 실행을 해볼게요. 또 100이 나왔어요. 아니, 왜 그럴까? 왜 레이스 컨디션이 발생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잘 동작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면 사실은 이제 이럴 수가 있습니다. 아까 그 그림을 다시 살펴보면, 자 보시면은 이렇게 스레드를 스타트를 쭉 시키는데 이제 이럴 수가 있겠죠. 요 위쪽에서 좀 자세히 그려보겠습니다. 하나의 스레드가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스레드를 이렇게 실행을 시켜야 될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의 스레드를 시작시키고 그 다음 스레드를 시작시키는 그 사이 간격 동안에 사실은 이 플러스 1을 시키는 이 코드 자체는 워낙 빨리 끝날 수 있는 매우 간단한 코드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정상적으로 카운트가 다 된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거를 조금 더 랜덤하게 만들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즉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뭔가 순차적으로 실행되는 느낌이 아니라 약간 조금씩 뒤죽박죽 되게 실행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 방법이 있으면 이렇게 순차적으로 실행이 안 됨으로 인해서 레이스 컨디션이 발생할 만한 그런 상황을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어떤 식으로 코드를 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냐면, 여기 카운트에 1을 더하는 이 코드를 수행을 하기 전에 이 앞에 슬립을 한번 걸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앞에 한번 슬립을 걸어보자. 그래서 여기 이제 스레드 슬립을 하는 코드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ms 동안 스레드 슬립하는 코드를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뭐 물론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차피 100ms 쉬고 1 더하는 거니까는 결국은 똑같이 순차적으로 되는 것 아니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은 저 슬립이라는 메서드 자체가 완전 정확하게 막 딱 100 이렇게 막 동작하는 그런 메서드는 또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오차가 조금씩 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스레드 슬립하면서 또 컨텍스트 스위칭 발생하다 보면 정확히 이제 100ms 완전 그렇게 정확히 지키지 못할 거라는 이제 기대 심리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냥 이제 간단하게 스레드 슬립을 한번 걸어보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지금 익셉션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트라이 캐치를 해줘야 돼요. 트라이 캐치를 좀 해주겠습니다. 트라이 캐치를 해줬고, 그리고 지금 이게 아까 요게 기본적으로 써져 있어가지고 그런데 사실은 이런 상태에서 시작을 했어야 됐는데, 지금 제가 영상을 몇 번 실패를 하다 보니까 다시 찍다가 이게 그대로 남겨져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네요. 근데 원래는 이 상태에서 시작을 해야 되고, 그러면 사실 조인에서 또 익셉션이 뜨거든요. 그럼 여기서도 트라이 캐치를 해주던가 아니면은 메서드 시그네처에 스로우 할 수 있게끔 추가를 해줘야 돼서,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메서드 시그네처에 스로우 할 수 있도록 추가를 해줬습니다. 지금은 어차피 레이스 컨디션 재현하는 게 목적이니까요. 자, 그리고 여기서는 왜 무조건 트라이 캐치만 가능한 거에 대해서는 한 번쯤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시간 관계상 따로 설명하지는 않을게요. 어쨌든 자, 이렇게 이제 코드를 바꿔서 실행을 해볼게요. 오, 결과 바뀐 거 보이시죠? 89가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93이 나왔어요. 그때마다 실행 결과가 다릅니다. 98이 나왔어요. 또 실행을 해볼게요. 96이 나옵니다. 그때 결과가 달라요.
그래서 지금 레이스 컨디션이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여기서 100이 나오길 기대를 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스레드 100개를 돌렸으니까. 근데 96이 나왔다라는 것은 레이스 컨디션이 실제로 발생을 했구나,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멀티 스레딩 환경에서는 이런 레이스 컨디션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공유하고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동시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코드를 작성할 때는 조심해서, 주의해서, 그리고 스레드 세이프할 수 있도록 코드를 짜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단은 지금 이 코드상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때는 뭘 써야 되냐면, 이 count라는 변수의 타입을 인테저로 쓸 게 아니라, 이 경우에는 가장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atomic integer를 쓰는 겁니다. atomic integer를 쓰게 되면 여기서 이제 초기화도 하는 방식이 좀 달라지죠. 이렇게 이제 0으로 초기화 시켜줘야 되고, 여기서도 이렇게 플러스 1 하는 게 아니라 인크리멘트를 시켜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아래쪽에서 출력을 하게 되면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이제 100이 나옵니다. 다시 또 실행을 또 해볼게요. 또 100이 나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1000번, 1000번 실행해도 100이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이 atomic integer라는 클래스는 스레드 세이프한 클래스예요. 그러니까 스레드 세이프라는 용어 자체가 멀티 스레딩 환경에서도 안전하게 쓸 수 있다는 그 의미거든요. 이 클래스는 레이스 컨디션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는 카운터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간단하게 이제 이 클래스를 쓰면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결국 이제 이 문제가 아까 왜 발생했냐, 아까 코드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int라는 변수를 썼었던 그 코드로 돌아가 볼게요. 이제 이 문제가 왜 발생하냐면 이제 이런 겁니다. 지금 스레드가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해볼게요. 지금 이렇게 스레드가 두 개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실행하려고 하는 코드는 이 코드였죠. 그러면 이 코드는 사실은 이제 어떻게 동작하는 코드냐면, 이 스레드가 결국은 이제 CPU에서 실행되는, CPU 코어에서 실행되는 단위인 거잖아요. 그러면 CPU에서 카운트의 1을 증가시키는 코드를 실행을 하려면 일단 이렇게 CPU 코어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코어가 있으면 이 메모리상에서 카운트가 가지고 있는 이 값, 이 0이라는 값을 읽어와야 됩니다. 읽어와서 그 다음에 이 코어에서 이 값에다가 1을 더한 다음에 그 값을 다시 여기에다가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0이 아니라 이제는 1로 만들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제 뭐 멀티코어 환경이라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코어가 두 개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이 스레드도 여기에 실행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요 스레드도 여기에 실행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결국 이 count 플러스 1이라는 요 코드는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 거죠. 간단하게 표현하면 일단은 메모리로부터 읽어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add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메모리에 write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보세요. 이 카운터가 다시 0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스레드가 여기서 이제 0을 읽어왔어요. 읽어왔는데 같은 타이밍에 동시에 실행을 하게 되면 여기서 실행되는 이 코어에서 실행되는 이 스레드도 이 0이라는 값을 동시에 읽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둘 다 0이라는 값을 읽어왔기 때문에 0에다가 1을 더하고 또 여기서도 0에다가 1을 더하니까 그냥 둘 다 1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여기다가 1을 쓰고 또 다시 여기다가 1을 쓰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최종적으로 1이 되는 거라서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는 2가 나오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1이 저장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레이스 컨디션의 예제로서 많이 등장되는 거고, 실제로 우리가 오늘 자바 예제를 통해서 레이스 컨디션이 이런 식으로 일어날 수 있구나, 우리가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해본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레이스 컨디션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또 스레드나 프로세스에 대한 개념들은 쉬운 코드 채널에 이미 올라와 있기 때문에 좀 헷갈리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복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재현하는 코드를 한번 만들어 봤고요. 그래서 오늘 다루려고 했었던 핵심 내용은 끝났는데 이제 좀 보다 보면은 좀 궁금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 궁금해 하셨을 부분만 조금만 더 설명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아래쪽 코드에서 여기 지금 아래쪽 코드 보시면은 왜 쉬운 코드님 이렇게 작성하셨어요? 포르프 굳이 두 개 돌릴 필요 있었을까요? 이렇게 좀 궁금하셨던 분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그분들이 생각하시는 궁금증은 이런 거죠. 여기서 이렇게 그냥 조인을 호출했었으면 됐지 않냐, 그러면 이제 포르프 여기 하나로 줄일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했냐, 이제 이렇게 질문을, 궁금증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일단은 왜 이렇게 하나로 안 하고 두 개로 이렇게 코드를 짰냐면, 그 이유는 이렇게 하나로 하게 되면 아까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조인이라는 메서드는 메인 스레드가 이 조인을 호출하는 순간 그 스레드에 블락이 돼버려서 그 스레드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게 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결국 그 스레드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게 되면은 얘가 호출되도록 기다리는 거니까, 얘가 종료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니까 결국은 이렇게 순차적으로 실행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레이스 컨디션이 발생하는 상황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고 아까처럼 그렇게 포르프를 만들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제 말이 맞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무조건 100이 나올 겁니다. 이제는 포르프를 하나로 합쳤기 때문에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근데 이거 되게 오래 걸릴 겁니다. 왜냐하면 저 위에 보시면 100ms 슬립 걸어놨잖아요. 그러면은 100ms 슬립한 뒤에 이게 호출이 될 거라서 여기서 이제 100ms, 그 다음에 여기서 100ms, 그거를 이제 100번을 수행을 하는 거니까 총 여기서 끝까지 100번 다 수행하면 10초 걸릴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요거를 수행을 해도 10초 뒤에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일단은 결과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시간 계속 흘러가죠. 10초 뒤에 아마 결과가 나올 겁니다. 대충 보시면 여기 7초, 8초 올라가는 거 보이거든요. 9초, 10초. 네, 결과 나왔죠? 자, 100 나오죠. 그래서 포르프를 이렇게 한 번에 뭉쳐서 하면 우리가 원하는 실험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포르프를 두 개로 나눴다. 그렇게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신 모든 분들 정말 최고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